커피를 주문하러 갔고 주문을 한 뒤에 계산하기 전에 A에게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커피 정도는 한 잔 사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제 예상을 단 1도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A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에이 대기업 다니는 박 사장님 지금 이렇게 잘 된 거 다 내 덕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A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 차장입니다. 지난 저의 영상 아기를 꼭 낳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친한 고향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2명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강원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다행히 4명 모두 공부를 꽤나 했던 편이라 고등학교는 시골에서 벗어나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시험을 보고 나란히 합격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했던 친구 A를 고작 커피 한 잔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20년지기 친구와 인연을 끊게 되어 슬프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20년지기 친구를 손절한 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일찍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친구와 인연을 끊지 못했을까 하며 지금이라도 절연한 것을 스스로 너무 잘했다고 확신합니다. 너는 내가 다 키웠지. A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특히 공부를 잘했던 A가 제가 모르거나 틀린 문제들을 알려주며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려줄 때마다 A는 저에게 이런 것도 모르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라며 얄미운 말을 했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능을 받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스카이 합격했고 A는 원하던 대학이 아닌 평소 본인이 무시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A에게 네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스카이 합격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같이 서울로 대학을 가니 서울에서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 A는 저에게 너는 진짜 내가 다 키운 거야. 내 덕분에 스카이 갈 수 있었던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축하 아닌 축하를 해줬습니다. 저희 고향 특성상 스카이를 가면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여지고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이름이 달린 플랜카드가 붙여지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던 그 당시를 내가 이제서야 너를 키운 걸 보상받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A는 그동안 공부에 관련된 것이라면 본인이 주인공이었고 본인이 주인공이었어야 했는데 제가 주인공이 된 것이 못마땅했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본인이 저를 기숙사에서 과외를 해줬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의 이기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공부를 정말 잘했던 친구라 현재 본인의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에게 더 잘해주고 자주 연락하고 그동안 받은 것들을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대학에 입학하고 초반에는 A와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아직 대학 동기들은 이렇게 편한 친구들이 없었기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 다 모이자 A가 말했습니다. 너네 박 차장 스카이 갈 수 있었던 거 다 내 덕인 거 알지? 진짜 박 차장은 나 아니면 인서울도 못했다. 이 말을 듣고 친구 B가 말했습니다. A야 너 잘했던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지도 않냐? 애도 아니고 그만해 이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A에게는 고등학교 때 고마운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B를 말리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고 계산할 때가 되면 A는 항상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A 목까지 같이 낼 테니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가서는 내가 너한테 고등학교 때 도움 받은 게 많아서 내가 너 목까지 냈다 라고 말하면 A는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멋쩍게 웃으며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너를 스카이에 보낸 게 얼만데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고향 친구들 모두 가난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와 과외, 알바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아니었습니다. A는 항상 저희를 만나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네 나 중학교 때 2년 연속 전교 1등 한 거 알지? 너네가 과외하고 알바하는 시간에 나는 고시 공부해서 졸업하기 전에 패스할 거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그렇게 A는 항상 본인은 저희와 다름을 강조했고 15년 동안 고시에 낙방한 채로 학창시절의 사고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은 뜸해졌고 A를 만나는 것보다 B와 C를 따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 4명이 모인 단톡방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A가 요새 조금 뜸하다 라고 올리며 다 같이 만나자고 해야 한 번씩 만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A는 꼭 본인이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만나냐며 본인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모습에 저는 점점 A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마다 A는 저나 B에게 모임 비용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 A의 몫을 내는데 부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A가 사는 고시원 근처에서 모여 1차를 파하고 2차로 A가 위닝 11이라는 게임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A가 먼저 게임을 하러 가자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가 A에게 게임방 자주 오냐고 물어보니 A는 가끔씩 머리를 식혀야 공부가 잘 된다며 자연스럽게 게임기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와 C가 한 팀을 하고 저와 B가 한 팀으로 위닝 11이라는 축구 게임을 했는데 A의 팀이 한 골을 실점하자 A의 행동에 저는 A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게임인데 A의 팀이 실점하자 갑자기 A가 C에게 정색을 하고 소리치며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골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골 넣었다고 실실 쪼개지 마라. C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계산하고 갈 테니까 마저 게임들 해라. 나는 기분 좋게 와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A에게 말했습니다. A야, 너는 아직도 우리 관계가 학창시절 그대로인 것 같지? 그때는 네가 공부를 제일 잘해서 너 생각처럼 네가 제일 잘난 게 맞아. 그런데 정신 차려라. 지금 너 여기서 게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고시를 패스하던 취업을 하던 네 앞가림부터 해라. 그리고 세상을 좀 넓게 봐라. 너만 아직 고등학생이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누가 저를 불러 돌아보니 B였습니다. B가 같이 가려고 저에게 왔고 C는 집으로 가고 A 혼자 남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B가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저희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본인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처지, 같은 고민,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이제 A와의 인연을 여기까지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이, 너 내 덕에 잘 된 거잖아.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그날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사과를 받아준다고 한 뒤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라고 하니 만나서 말해야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한 뒤 퇴근 후에 A가 있는 고시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A는 카페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커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여기서 A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너 인생 너가 사는 거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게 친구지. 너 기분 맞춰주고 비 맞춰주려고 있는 게 친구가 아니야. 네가 돈이 많냐? 제대로 된 직업이 있냐?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나주는 친구들한테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애들 모일 때 네가 낼 돈 내가 다 내줬지. 너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네가 기본적인 인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직업도 못 구하고 반지하 원룸에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한 뒤 집으로 왔습니다. A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A에게 전화도 여러 통, 카톡도 수십 개가 왔지만 차단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개운했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A를 손절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취업한 후에 A가 축하한다고 저를 찾아와 축하 인사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진 않았지만 그때 손절했어야 합니다. 제가 A보다 손해본 게 훨씬 더 많기에 손절입니다. 손절을 해서 손해를 봤지만 A를 손절한 후 제 인생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고마움을 당연하다고 느끼면 그 즉시 손절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 알게 된다면 친구를 할 것인가? 20대 때는 A 같은 오래된 친구들이 좋았고 이 친구들이 끝까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명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친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곳에서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지금 A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저는 친구는커녕 한 번 보고 말 사이로 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가 싫을 때 여기에 대입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를 학생 시절이 아닌 지금 만났다고 해도 이렇게 친하게 지낼 것인가? A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만났다면 한 번 보고 말 사이로 끝날 인연입니다. 저는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의 시간을 얻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A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절에 만났으니 친구를 한 것이지 지금 A를 만났다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도끼도 없고 예의도 없기에 친구는커녕 알고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B와 C를 통해 A의 이야기를 가끔 전해 듣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도전했지만
매번 불합격했던 고시를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며 여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참 한심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동네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A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시촌 반지하 원룸, 어둡고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안, 화장실도 밖에 있어 불편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되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피신을 왔던 A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고시촌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A와 비슷했지만 15년 뒤에 A가 고시촌 반지하 원룸에 여전히 살고 있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일론이와 따뜻한 햇살을 안고 살아갑니다. 와이프와 결혼을 할 때도 당연히 A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B와 C를 초대했고 진심이 담긴 축하를 받으니 더 행복했습니다. A는 B와 C에게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결혼식에 초대받았냐고 물어봤고 받았다고 하니 어차피 본인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도 못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A는 B의 결혼식에 축의금도 통장에 정지됐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저에게 축의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어도 축의금은커녕 제대로 된 축하도 안 했을 겁니다. 정말 손절하기 잘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B와 C에게 저랑 만나고 싶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B와 C도 A를 손절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B에게도 돈을 빌려 아직 갚지 않았고 사실 제가 손절한 그날도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대기업 다녀봤자 40살이 되면 다 잘려서 치킨집을 하는데 못하러 대기업을 다니냐고 했던 A. 아직 40살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40이 되는 저는 40살에 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직 고등학생 때의 사고에 갇혀 고작 게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아직도 본인은 똑똑하다는 망상에 빠져 15년 동안 고시에 낙방하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나 땀을 흘려 돈을 벌기는 싫어하는 백수입니다. 처음엔 옛날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좋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를 만나면 매번 하는 이야기의 레퍼토리가 똑같다는 걸 느꼈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맨날 만나면 학창시절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료했고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속물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속물이 된 게 아닙니다. 성장한 겁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레퍼토리에 지쳤다면 나는 성장한 겁니다. 이제 과거의 얽매인 곳에서 나와 성장한 내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오랜 친구가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가주지 않습니다.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을 찾고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세요. 그리고 나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아기를 꼭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엄청나게 거대한 페이지가 넘어가며 행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박 차장이었습니다.